모두가 행복한 미래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41분 넘어서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서점 편집자의 세심한 안목으로 고른 좋은 책 같이 읽어보는 시간이죠. 동네 책방. 오늘은 책방 연의의 구선아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책 읽어볼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숀 비텔이 쓴 귀한 서점에 누추하신 분이라는 책인데요. 네, 숀 비텔은 2001년 11월 북타운으로 지정된 스코틀랜드 위그타운이라는 마을에서 가장 큰 중고 서점, 즉 헌책방을 운영하고 있는 책방 운영자이자 작가입니다. 네, 이 서점에는 그 16세기 가죽 제본 성경책부터 에거사 크리스티 초판본이나 유명 작가들의 절판본까지 한 10만 권 정도의 중고책이 있다고 합니다. 서점을 운영하면서 겪은 에피소드를 엮어서 이전에는 서점 일기나 그 외에 다른 여러 권의 책을 썼고 TV 시리즈로도 제작이 되었는데요. 네. 이번 그 귀한 서점에 누추하신 분이라는 책은 헌책방을 운영하는 동안 만났던 각양각색의 손님들을 저자 특유의 유쾌하면서도 약간 시니컬하게 네,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쓰고 나서 저자는 분명 나의 생계를 책임지는 이들의 심기를 건드릴 것이다 라고 할 만큼 솔직하게 썼는데요. 네. 그 생물학자인 린네의 생물 분류법을 빌려서 서점을 방문하는 손님을 7속으로 나누고 저자가 나름대로 고민해서 학명을 붙여서 차근차근 묘사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신 분이네. 아니 그러니까 분류를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이름을 붙이고. 네. 네. 동네 책방 구선아 대표님도 운영하고 계시고 네. 책방 얘기 담은 책도 쓰셨었는데 네. 어떠세요? 최근에 이런 서점 운영자들 책이 꽤 좀 나오고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책방 운영자들이 책에 둘러싸인 가운데서 일하다 보니 책을 많이 읽고 또 쓰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실제로 다른 작가나 출판 관계자도 자연스럽게 많이 만나다 보니까 네. 책을 출간하는 경우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숀 비텔의 책 속 에피소드들처럼 실제로 책방을 운영하면 독특한 일화를 겪거나 특이한 손님을 만나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 이 책은 다른 책방 운영자들의 책들과 그 저자의 이전 책과는 조금 다른데요. 서점 손님의 이야기이고 특정 에피소드가 종종 등장을 하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손님을 약간 동일한 형질로 묶어서 7가지 체계로 분류하고 있다는 점이 재미있고요. 서점 운영자의 일상이나 서점의 일보다는 헌책방이라는 공간을 찾는 사람들 그리고 그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에 관한 책입니다. 너무 궁금한데요. 어디에 나는 분류에 들어가려나? 사람들이 왜 그런 유형을 나누는 거에 궁금해하잖아요. 네, 맞아요. 본인이 어디에 속할까. 7가지 분류를 한번 그러면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이게 정말 재밌는데요. 네. 서점을 찾는 손님은 모두 비슷한 목적으로 찾아오지만 손놈에게는 저마다 손놈의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손님이 아니라 손놈? 네. 그리고는 전문가, 어린 자녀가 있는 가족, 오컬티스트, 얼쩡거리는 사람, 수염난 연금 수령자, 그다지 조용하지 않은 여행자, 가족 사가로 크게 나누고요. 네. 그 안에서 또 세부 분류를 저자가 합니다. 예를 들면 전문가의 경우에는 전공자, 성가신 사람, 유용한 사람, 고서 수집가, 간의 정비사로 나누고 있고요. 네. 얼쩡거리는 사람에서는 성애물 성애자, 할 일 없이 돌아다니는 사람, 하품하는 배우자, 그리고 자비출판 저자가 있습니다. 하품하는 배우자 뭔지 알 것 같은데 한 분이 책 고르고 있으면 옆에서 지루해갖고. 네. 네. 그리고 그다지 조용하지 않은 여행자의 경우에는 휘파람을 불거나 그리고 코를 훌쩍이는 사람, 콧노래를 하는 사람, 방귀 뀌는 사람, 책을 보고 쯧쯧 혀를 차는 사람 등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외에 7가지 분류 외에 직원과 또 완벽한 손님을 더해서 만나는 사람들의 유형에 대해서 완벽한 손님도 있습니다. 있군요. 네. 네. 야, 근데 이게 참 재밌네요. 뭐 분류해 놓은 게. 그 중에서도 뭐 하품하는 배우자 제가 아까 웃었고 성가신 네. 사람, 네. 뭐 콧노래하는 사람. 근데 자비출판 저자가 왜 손님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네, 아마 의문이 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은 국내 출판계에서도 독립출판이 큰 화두인데요. 독립출판은 작가가 직접 자신이 비용을 대고
직접 만들어서 유통을까지 하는 일입니다. 네, 자비출판은 독립출판과는 조금 다르게 책은 출판사에서 제작을 해주지만 대형 출판사가 지닌 시장 지배력과 홍보 수단, 유통망이 없는 관계로 작가가 직접 모든 역할을 떠맡아서 해야 하는데요. 물론 성실하게 연구해서 다음 세대에게 남길 자료로 멋진 책을 만들기도 하지만 끔찍한 책도 많다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책을 서점에서 입점을 할 때까지 계속 서점을 반복해서 방문을 하거나 서성거리거나 책을 들고 오고 그리고 운영자 몰래 가장 잘 보이는 자리에 책을 놓고 가기도 한다고 해요. 좀 팔렸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렇죠. 네. 네, 이게 재밌는 건 자비출판 시스템이 마르셀 프루스트 같은 대문호에게도 길을 열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1권인 수완네 집 쪽으로도 자비출판이었고요. 그래요? 네, 피터 레빗 이야기로 유명한 베아트릭스 포터도 자비출판을 했습니다. 이야, 그러니까 갑자기 자비출판에 대한 자부심도 좀 생기는데요? 네, 그렇죠. 그래서 모든 게 약간 질이 저하된 책이 아니라 양질의 책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곳은 신간을 다루는 서점이 아니라 고서와 희귀본을 취급하는 서점이기 때문에 작가와 책 이야기, 뒷이야기도 책에 종종 등장을 하고 있고요. 또 신간 서점에서 만날 수 없는 손님의 유형들도 등장을 그렇겠죠. 합니다. 네, 저는 아까 궁금한 게 마지막으로 완벽한 손님? 어떻게 하면 완벽한 손님이 되는 거죠? 네. 이제 먼저 저자는 애석하게도 완벽한 손님은 이제 아득한 추억에 가깝다라고 말하면서 이 장을 시작을 하는데요. 네. 서점을 인수하던 20년 전만 해도 그들 세대에서 가장 유명한 작가의 초판본을 맹렬히 수집하는 사람이 꽤 많았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이제 원하는 책을 찾으면서 아무런 설렘도 느끼지 못하는 세대가 많아졌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저자가 말하는 완벽한 손님은 이 책에서는 뭐 소설 수집가, 철도책 수집가, 평범한 사람, SF 덕후라고 분류는 하지만 이들의 진짜 공통점은 자신의 좋아하는 작가, 그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책을 찾았을 때 기뻐하고 그 책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완벽한 손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책의 가치를 아는 사람, 네. 정말 좋아하는 책이 있고 좋아하는 작가가 있는 사람, 네.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별로 없다. 많지 않다라고 하고 참 있죠. 슬프네요. 그 네. 얘기는. 같은 서점 운영자로서 이렇게 이 책을 보시면서 공감하시는 부분도 많았을 것 같은데 물론 뭐 헌책방이고 이쪽은 네. 예, 또 신간을 물론 판매하시니까 좀 차이는 있겠지만요. 네, 그 많은 사람이 서점의 일이 아주 낭만적일 거라고 상상을 하는데요. 하지만 서점에서도 그 일의 기쁨과 슬픔이 있고 그 슬픔 중에 하나가 이런 독특한 손님들을 만나는 그 상황들 때문일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신간만 다루는 책방이기 때문에 이 책에 등장하는 오컬티스트, 그러니까 즉 뭐 타로카드 점술사, 퇴마사, 뭐 음모론자, 공예품 애호가 같은 손님을 만난 적은 없습니다. 네, 하지만 이 책에서 등장하는 유형의 손님들 중에 뭐 책을 뭐 3-4권 이상 사면 대량 구매 할인을 받을 수 있냐라고 요구를 하거나 이 책은 정말 중요한 책들이다. 이 세상이 이렇게 되는데 이 원인을 제공했다라면서 뭐 설교를 늘어놓는다거나 아니면 책방에 들어오자마자 화장실 없냐? 아니면 물 한 잔만 주세요라고 요구를 하고 책은 둘러보지 않고 나간다거나. 너무했네요. 네. 책이라도 좀 둘러보시지. 그런 독특한 손님들을 만나는 경우들이 있고요. 예. 근데 사실 이게 서점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 같아요. 뭐 카페나 음식점이나 공간을 운영하면서 서비스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공감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네. 이런 열린 공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조금은 무례한 태도를 보이거나 막무가내로 서비스를 요구하는 손님들이 실제로 있잖아요. 그래서 이 책은 이런 사람들을 포함해서 사실 온갖 그 군상을 보실 수 있는 책입니다. 저희가 생각한 거랑 좀 다르군요. 얼핏 저희는 뭐 서점 운영하시면 책 좋아하는 사람들만 오시니까 서로 대화도 되고 네. 좋지 않겠나 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러면은 책방 운영하시면서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손님이 아니고 손놈이라고 하고 네. 그런 분도 있어요? 네. 아니면 완벽한 손님 뭐 어떤 분이든 기억에 남는 분이 네. 있는지. 분명 있는데요.
완벽한 손님은 그 쇼 비텔이 말한 것처럼 책의 가치를 알고 책값을 지불하는 모든 손님이기는 해요. 그래서 요즘 보면은 커피 한 잔 값이나 케이크 하나 값은 아까워하지 않는데 요즘 비싸요, 커피도. 맞아요. 네. 책값이랑 거의 비슷하죠. 맞아요. 네, 책값 1, 2만 원은 무척 비싸다고 여기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 책에 이런 에피소드가 등장을 합니다. 어떤 남자가 서점에 전화를 걸어서 네. 그 저자의 두 번째 책인 서점 주인의 고백이 있냐라고 묻습니다. 네. 그리고 가격은 배송비까지 총 18파운드였는데요. 그리고 신용카드를 받아 적으면서 결제를 하던 중에 그 손님이 그 18파운드에 10파운드의 가격을 더해서 계산해 주세요. 왜요?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유를 물으니까 당신네 같은 사업체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나도 알고 있다.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난 뒤에도 서점이 살아남아 있기를 바란다. 그래야 제가 또 당신의 서점에 방문할 수 있지 않겠냐. 이야. 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마음을 써주시는 독자도 또 있고 네, 서점 그렇죠. 손님이 있다는 거네요. 네, 그래서 이게 10파운드면 한 15,000원에서 16,000원 정도인데요. 그러면 책 한 권 정도 값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실제 저도 비슷한 일을 책방 운영을 하면서 겪은 적이 있어요. 그러세요? 네, 한 분은 그 책의 저자 행사에 참여하시고 그 저자의 책값 한 권을 지불하신 다음에 네. 저는 이 책을 가지고 있으니 다른 분께 다시 판매하거나 뭐 증정을 해달라라고 하시는 분이 계셨었고요. 그리고 또 한 명은 책방을 운영한 초창기에 있었던 일인데요. 책을 여러 권 고르셨어요. 여러 권 고르시고 계산을 하러 오셔서 이 책 중에 혹시 안 읽으신 책이 있냐라고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거꾸로. 그래서 네. 저는 처음에 어떤 의도인지 몰라서 무척 당황을 했습니다. 확인하려고 그러나 뭐 이런 네. 생각도 들죠. 네. 그래서 그런데 안 읽으신 책이 있다면 한 권을 제가 선물하고 싶다라면서 책값을 지불하시고 책도 정말 저에게 선물을 해주시고 가셨거든요. 그래서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책을 많이 사고 안 사고보다 이 책 한 권의 가치 그리고 작은 책방에서 책을 사주는 마음을 가지신 모든 분이 정말 저에게도 그리고 이 책의 저자인 쇼 비텔에게도 완벽한 손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이런 마음 씀씀이를 가진 분들이 또 계시기 때문에 또 운영하시면서 힘이 나시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이제 정말 날씨가 너무 좋잖아요. 네. 밖에 나가면 이 가을 예전에는 이 가을이 독서의 계절이었는데. 맞아요. 근데 이제 책방 운영자들한테는 너무 날씨 좋은 날은 사람들이 외부로 나가기 때문에 책방에 오는 오늘도 손님이 손님 줄지 않을까? 라는 그런 아쉬운 마음을 갖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책 읽기 좋은 가을 많이 책방으로 좀 나들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20년간 스코틀랜드에서 헌책방을 운영하면서 유명한 쇼 비텔이 쓴 귀한 서점에 누추하신 분이 왜 이렇게 누추하신 분이라고 적었나 했더니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네요. 네, 책방연희 구선아 대표와 함께 한 동네 책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목요일 순서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네요. 오늘은 서영은의 가을이 오면 가을 느낌 느끼시면서 음악 들으시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